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교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전 얘기인데요. 그런데 해당 교회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년째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집요하게 이 가짜 거짓을 가지고 공격할 일들이 뭐 지금도 막 있습니다. 벌써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건 제가 추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과 달리 해당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게 논란이라면 논란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뭐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모시고 있다. 만약에 그 이 후보가 그냥 열심히 주님 모시고 있다 했으면 별 문제 안 됐을 텐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모시고 있다. 이거는 뭐 팩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교회 나가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쯤 일이고 그 이후에 안 나가서 지금은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그 이 집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집사가 아닙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왜 그 지금 그 담임 목사께서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 예. 이 목사가 우리나라의 교회의 특징,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대형 교회. 이걸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하. 작게 내실 있게 가자.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지지 않았으면 싶으니까 신도님들도 다른 교회 가시라 하고 그 대신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적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신 거고 또 그거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한 걸로 보면 굳이 따지면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는 뭐 아닌 걸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뭐 이걸 갖고 너무 이 후보를 뭐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때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게 모든 후보의 생각이고 윤석열 후보도 그 대학교 때 그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례명이 엠브로시오예요. 이거 냉담자라고 하죠. 세례는 받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 그런데 그 이제 이른바 그 왕자 논란인가 이런 거 생겨서 조금 논란이 되니까 개신교회 가서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팩트는 정확히 하되 이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뭐 비판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수성님 네. 말씀 기회 드리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김근식 교수님 먼저 예. 말씀하세요. 뭐 한수정님이 이제 또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 더 얹으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고 뭐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대선 후보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을 바꾸는 변신의 기제가 정도껏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그 말이 진짜인 줄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저도 말을 습관화돼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라고 나옵니다. 그건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내가 우리 문재인 정부로 하니까 내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한다고 착각한다는 말은 안 해요. 예.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정말 존경한다고 착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셨겠죠. 다니다가 또 바쁘시니까 못 나가셨겠죠. 그러면 어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저 기독교 행사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뭐 크게 확대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나 그 익숙한 변신이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두 분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색하고 비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 어제 진중권 전 교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한수성님 이거 설명 뭐 해명 뭐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얘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진중권 씨가 무슨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뭐 신경도 안 쓰는 얘기고요. 예. 근데 그 좀 전에 말씀이 나선 건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왕자 나온 다음에 교회 갔잖아요. 제가 왜 웃었냐면은 그 이른바 윤회관이군요. 그때도 윤석열 그때 핵심 관계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후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믿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기사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웃었던 거고요. 이 교회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부터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나가신 건 맞습니다. 부부가 나가셨는데 2010년도에 이제 성남시장을 되고 이제 뭐 업무 때문에 매주 가는 그 이른바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죠. 작은 모임. 그 모임을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 교회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전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걸 했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매주 분당 우리까지 못 올 경우는 가까운 교회를 가라 해가지고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가까운 교회를 갔었던 게 맞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본인도 지난 5월달 영상이었잖아요. 이게 갑자기 아무리 대선 때지만 이 순수한 종교 활동까지 논란이 되니까 좀 전에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예. 교회에서는 이제 그 허수를 정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제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만 그 상대방에게는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이 후보께서는 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교회에서 이런 상태인 거는 모르는 게 맞고요. 그다음 주변에 교회를 나가신 게 있고 이거를 너무 정색을 하고 또 행사가 국가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후보나 그 이 후보 부인께서도 사모님도 기독교 신도인 건 맞기 때문에 네. 뭐 대선 전에 너무 신중하게 너무 정색을 하고 비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도 뭐 너무 무겁고 너무 가볍지 않게 적절하게 논평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청년층 민심 잡고 구애를 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각 캠프, 각 선대위에서도 꽤 눈에 불을 켜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FM 코리아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이자면 보수 성향의 2030 유권자가 주로 모임 축구 게임 커뮤니티가 있어요. FM 코리아. 여기가 뭐 친 이준석, 비 윤석열 뭐 여기로도 알려져 있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글을 올렸다가 추천하지 않는다가 6,000개 이상 나와서 또 여기서 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펨코라고 줄여서들 많이 하는데요. 이제 펨코에 직접 이재명 후보가 등판을 해서 글을 올렸는데 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굉장히 조회수도 51만 건이면 엄청난 거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비추천을 많이 받고 좀 이재명 후보가 또 얼마나 화제가 되는 사람인지는 좀 보여진 거는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저게 이제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그 댓글로 올라온 것들 뭐 여가부 폐지나 뭐 사실부활 정시 확대 이런 거 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사실부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일정 부분은 좀 부활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공약도 좀 내세우고 있고 그 여가부에 관련된 것도 여성가족부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반드시 못 해준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펨코를 좀 하고 계시는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다만 펨코라는 곳 자체가 좀 이재명 후보에게 적대적인 좀 안 좋아하는 비호감이 많은 그런 성향의 커뮤니티임을 알면서도 직접 등판해서 인증글을 남기는 건 또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 2030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만큼은 좀 진정성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앞서서 이 해당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 조치를 당했던 민주당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가장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줬던 그런 어떤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김남국 의원일 텐데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 젊은 사람들의 의중을 좀 알아보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었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디도 삭제당하고 막 너무 인심이 안 좋아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의원도 그리고 학생회령 의원도 20대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사이트에서 김남국 다시 찾아와라. 이때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소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비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소심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정치적으로 꽤 선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언로, 그러니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DC 인사이드, 보배드림, FM 코리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꽤 많은 글을 올렸고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삭제 조치까지 물론 당했습니다만. 김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는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안 올립니까? 예, 뭐 아직은 이제 그런 준비는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되면 이번에는 사실은 무슨
진영대 대결, 뭐 이념 진영의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세대 간의 일정한 또 세대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2030의 표라는 게 과거와 달리 지역주의라든지 특정 이념에 경도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층들의 그 지지와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가서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조만간에 지금 정치인으로서 아직 초년병 아니겠습니까? 정치 시작한 지가 지금 한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처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뭐 대통령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2030과의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그리고 우리 저 김근식 그 교수님도 윤석열 후보 지금 뭐 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다음 아고라 세대입니다. 거기는 게시판에 쓴 글을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세대고 아하. 지금 fem코나 MLB.com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들이대는 방식은 이미 금지해놨어요. 그게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 전문가 같으셨습니다. 물론 뭐 소통의 이제 방법들이 2030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 언론인들도 참고를 좀 해야 되고요. 어제 저희가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이 이재명 후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 단독 취재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유족 목소리 저희가 좀 더 길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해나 있는지를 쫓아다니는 사람 귀찮게 하는 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빠 아주 괴로워 죽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기업적으로 처음에는 하여튼 나 같은 해치려고 칼 가지고 달려들었거든. 그 문부시고 들어가서 개혁적인 살인이 이게 네 데이트 공격입니까? 아버지 쇼크받아 쓰러져서 그 해에 11월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연락도 없었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 시집갈 나이는 한이 맺혀서 죽을 때까지 우리도 머리통에 남는 거예요. 계획적 폭력가 아니라는 거니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만 알아듣는다면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죠. 예.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조카 살인사건 변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선대위원장도 나섰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치 않은데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시면서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이 심지어 친족 관계이시다 보니까 뭐 진정 어린 사과가 사실은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이 알량하게 배운 법 지식을 가지고 심신미약 그걸 주장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규탄을 우리 피해자 가족이 보다 못해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 뉴스탑10 일부 패널이 승소, 패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